하루에도 수십 번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휴대전화가 갑자기 고장났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뜻밖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진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조용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자의 이름은 도현이었습니다. 56,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면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가장 먼저 찾는 것은 가족도 창밖의 날씨도 아니었습니다. 휴대전화였습니다. 티링, 새벽에 들어온 이메일, 티링, 직원 단체방의 메시지, 티링, 거래처에서 보낸 연락.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또 전화기예요? 도현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내가 안 보면 일이 멈춰. 아내가 한마디 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도현에게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일이 중요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이 멈추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도현은 스스로를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남들이 쉬는 시간에도 일했고 휴일에도 회사에 들렀습니다. 직원들이 퇴근한 뒤에도 혼자 남아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반드시 받았습니다. 문자가 오면 답했습니다. 단체방에서 누가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면 곧바로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책임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집에 있어도 집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도현이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늘 다른 데 가 있잖아요. 도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야.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현에게 대학생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아빠한테 할 말 있는데. 도현은 휴대전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말해. 딸이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도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티링. 도현은 무심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딸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중에 말할게. 도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지금 말해. 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지금 바쁘잖아.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곧 잊었습니다. 그날도 수십 개의 알림이 쏟아졌으니까요. 며칠 뒤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도현은 퇴근길에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거래처 메시지였습니다. 빨리 답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뒤에서 경적이 울렸습니다. 도현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충전기에 꽂았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안 됩니다. 충전기를 바꿔봤습니다. 그래도 안 됐습니다. 이게 왜 이래? 휴대전화가 완전히 꺼져버린 겁니다. 수리점에 맡기려 했지만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도현은 처음 몇 시간 동안 불안했습니다. 혹시 회사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누가 연락했는데 자신이 못 받은 것은 아닐까? 거래처에서 급한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침대에 누워서도 손이 자꾸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찾는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티링, 울리지 않았습니다. 티링, 또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거실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도현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토닥, 토닥. 평소 같으면 듣지 못했을 소리였습니다.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시계 초침도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그는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도현은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생각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아까 무슨 말을 하려 했지? 아내가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늘 다른 데 가 있잖아요. 그는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금방 껐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몇 줄 읽다가 덮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힘들지?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쁜 걸까? 다음 날 아침, 도현은 휴대전화 수리점에 갔습니다. 수리공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고칠 수 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수리공이 물었습니다. 급하게 필요하신가요? 도현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요. 천천히 해주세요. 수리공이 위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현은 자신도 놀랐습니다. 휴대전화가 빨리 고쳐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니 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현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제 하려던 이야기, 뭐였어? 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가 기억하고 있었어? 도현이 웃었습니다. 딸은 한참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나 다음 달부터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 도현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물었을 겁니다. 얼마나 드는데? 졸업은 어떻게 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도현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거야?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현은 한참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럼 한번 이야기해보자.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 화 안 내? 도현이 웃었습니다. 오늘은 내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싶다. 딸이 방으로 들어간 뒤 도현은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휴대전화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젖은 나뭇잎 위로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느라 정작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을. 회사 사람의 말, 거래처의 말, 뉴스의 말, 세상의 말 모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내의 말도, 딸의 말도, 그리고 자신의 마음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수리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휴대전화가 고쳐졌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도현은 찾아왔습니다. 전원을 켜자마자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티링, 티링, 티링. 수십 개의 메시지가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도현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곧바로 하나씩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휴대전화의 알림 설정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껐습니다. 회사 단체방, 뉴스, 광고, 불필요한 알림.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뒤집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도현은 이제 알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모든 소리에 즉시 반응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하루에 10분씩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차를 마시고 천천히 걷고 자기 마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네 삶의 이야기, 서원 작가의 가만히 있는 게 왜 힘들지? 였습니다. 감사합니다.